예, 170쪽부터 175쪽 그 중단원 점검 문제 직선의 방정식 해주고, 그다음 원의 방정식 간단한 그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 그 유튜브 또 한 번 더 할게요. 우선 170쪽에서는 3번, 4번, 5, 7, 8번 해줄게. 3, 4, 5, 7, 8번 해줄게. 우선 3번 보면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그랬어. 자, 우선 x축의 수직이다 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x축의 수직이다. 물론 이게 여기가 x축이니까 수직이 되려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5, 빼기 3을 지나면 이 정도겠죠? 5, 빼기 3을 지나고 수직이다, 뭐 x축의 수직이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당연히 x는 5가 돼야 돼. 맞아? x는 5지. 결국 넘기면 x 빼기 5는 0이니까 a는 당연히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x축의 수직이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다음 4번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고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연립해서 교점 자체를 진짜 구해. 뭐 교점이 뭐가 나오겠지. 그거랑 이 점이랑 두 점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도 되고 우리는 근데 그 방법을 안 썼어. y 넘기고 는 0 했고 얘도 y를 넘기면 는 0이 되지. 이 두 점에 대한 직선은 이게 되게 유용한데 k를 쓰는 거야. k를 쓰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자, 뭐 이거 둘이 자리 바뀌어도 됩니까? 상관은 없어. 자, 지금 다시 y만 넘겼고 이것도 y 넘겨서 는 0의 꼴로 만들면 얘가 k 값이 뭐가 되었든지 얘도 0이 된다는 뜻이고 얘도 0이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것, 0이 되는 것에 대한 식을 k로 만들고 k가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얘가 또 다른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점에 대한 두 직선에 대한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부합한다. 맞다. 그리고 나서 k 구하는 방법은 6,1을 각각 xy에 대입해 주면 돼. 자, 대입해 볼게. 6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고 더하기 k하고 3 곱하기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해서 그러면 6이 되고 더하기 얘가 18에서 빼면은 4 빼면 14다. 그치? 14k는 0이 되죠. 자, 그러면 k는 어떻게 됩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4분의 6 14분의 6은 7분의 3이 되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x 빼기 y 더하기 2 하고 빼기 7분의 3 3x 빼기 y 빼기 2는 0이 된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돼? 전개를 마저 해서요. 7분의 9x 끝까지 할게요. 7분의 3y 7분의 6은 0. 다 뭐를 곱해? 7을 곱한다. 7x 7y 14 빼기 9x 3y 플러스 6은 0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0은 0. 이거를 어떻게 바꿔? y는 꼴로 바꾸면 2분의 1x 플러스 5가 나오네. 이렇게 나온다. 자, 이 방법도 있고 얘 둘이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 그리고 이 두 점에 대한 직선을 구해라. 아마 답지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k를 써서 나타내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알겠지?
그리고 K를 다시 대입해서 직선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이걸 기억해 주기. 그 다음에 5번 3, 빼기 3을 지나는 직선인데 문제가 뭐야? 3, 빼기 3을 지난다. 근데 x편, x절편, y절편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 그때 부호가 반대인데 상수 a, b를 구해라. 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너무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봐. x절편, y절편의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직선의 반대절심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 뭐였어? 이 공식, 이 a가 그 a가 아니니까 쓸게. ax by는 1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어. 이게 x절편의 값, 이게 y절편이다 라면 이렇게 식 세우는 게 있었어.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치? 근데 x절편, y절편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p분의 x라고 할게. 부호가 반대니까 빼기 p겠지? y는 1이다 하면 돼. 그리고 x, y에 뭐만 대입하면 돼? 3만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y는 빼기 3이니까 x절편, y절편인데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점에 대한 x, y에 3과 빼기 3을 대입한 거야. 그럼 p분의 6이지 1이니까 p는 6이 되네. 그쵸?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x 빼기 6분의 y는 1이다. 다 뭘 곱해? 6을 곱하면 6x 빼기 아니죠. 예. 6을 곱하면 x 빼기 y는 6이다. 근데 지금 x가 1인 형태니까 이제 넘겨야겠죠. 6을. 그래서 최종 답은 빼기 y 빼기 6은 0이다.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곱하면 답은 6이 될 것이다. 계속 한번 해주고 나서 정리해 주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했고 x절편,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 이걸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에 대해서 얘가 ABC 넓이를 이등분한데 그때 m의 값을 구하재. 자,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항상 어디 중점이다 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정점을 찾아야 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어. 정해진 점이라는 뜻이야. mx 더하기 4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4,2가 되죠. 됐나요? 얘 점을 항상 지나. 결국 이 직선은 m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점은 항상 지난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가상에 이렇게 a가 있다고 칩시다. b 값도 있습니다. c 값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직선이 이 점은 항상 지나는데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당연하지만 어떻게 되어야 된다? 넓이를 이렇게 이등분합니다. 하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등분 하려면 여기의 값은 반드시 BC의 중점이 돼야 된다. 중점 구하는 공식 아시죠? 2분의 빼기 3 더하기 3 해서 중점 지나는 점은 2,0이 된다. 맞지? 결국 이 점은 이 직선은 반드시 얘 점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고 y에 0만 대입하면 이건 나온다. 0은 m하고 2 더하기 4에서 그쵸? 6 여기 2,0을 대입한 거예요. 더하기 2 그래서 6m이 마이너스 2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할 때 m이 무엇이든지 간에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m이 어떤 게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지나는 정점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해. 근데 다행히도 딱 A라는 점 지났기 때문에 중점 구하는 공식 쓰시면 됩니다. 8번 볼게요. 정사각형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될까? 이건 되게 간단하다. 정사각형 성질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중점만 지나면 돼.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중점만 지나면 돼. 중점 구하는 거는 많이 했지. 보여줄게. 중점 지나는 거는 얘랑 얘 사이의 중점 여기야. 자, 그러면 좌표를 5,2, 1,6, 5,6, 1,2의 중점 1,2랑 5,6의 중점은 어떻게 돼? 2분의 1 더하기 5 2분의 2 더하기 6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좌표는 3,4가 되죠. 원점을 지나고 중점을 지난다요. 그러면 기울기는 3분의 4니까 얘는 바로 y는 3분의 4x. 기울기는 당연히 3분의 4가 된다. 할 수 있어. 이것도 그냥 정사각형 성질 알고 원점을 지난다 했고 넓이 이등분이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든 중점을 지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71쪽에서는 9번, 11번, 12, 13, 14, 15를 할게요. 9번 먼저 보면은 이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또 초점은 x절편, y절편 두 절만 찾아서 이어주면 돼. x절편이다 라는 건 y에 0 대입하는 거고 y절편이다 라는 건 x에 0을 대입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 할 수 있지. 우선은 y에 0을 대입하면 0 대입했어. 그럼 여기에 남는 건 ax는 4a야. 그럼 x값은 a로 나누니까 4가 되지. 그럼 x절편은 4야. 이렇게 이게 x절편이고 y절편은 어디에 0 넣는 거야? x에 0을 넣는 거야. 그럼 남는 건 4y는 4a, y는 a가 되지. 뭐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에 있겠지? 여긴 0,a가 돼. 두 직선을 이으면 이게 이제 삼각형 도형의 넓이인데 이 넓이가 12라고 했어. 그치? 자,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하고 밑변 그리고 높이 했더니 그 결과가 12. 2a가 10이니까 a는 6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는 그냥 이 직선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 x절편값, y절편값 찾아서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11번 볼게요. 11번은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래.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A라는 점, B라는 선분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있는데 A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B좌표는 8,2가 있는데 수직 이등분이다라는 건 이 빨간 선이 수직 이등분이야. 그러면 지금 A, B 선분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치? 그러면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야. 자, 수직하는 기울기는 수직하는 기울기라고 쓸게.
기울기는 조건이 계속 같아.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선분 AB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과 m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m의 값은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이 수직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너희가 해석을 하고 2등분이래. 그러면 이 교점 너네가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자, 중점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와 8을 더하고 마이너스 3과 2를 더하는 게 중점이야. 그치? 그래서 좌표는 3, 마이너스 2분의 1이 중점을 지나는 점이다. 그럼 이 수직하는 2등분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주어졌고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y는 기울기 쓰고 x 빼기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있었지? x 원좌표, y 원좌표. 그래서 정확한 답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1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 자, 도형으로 갈수록 너네가 이런 글이 나와 있으면 글에 대한 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식으로 너희가 도식화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알겠지? 12번도 한번 볼게. 얘 두 직선은 수직이래. 수직하는 조건이 뭐가 있어? 수직하는 조건 알지? 수직 조건.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x by 더하기 c는 뭐 0이 있고 a-x c 다시가 있으면 수직 조건은 a 다시 더하기 얘가 0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 둘이 수직하니까 1과 2 곱한 건 a와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한 건 0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a는 2가 나와. 이건 공식만 외우면 할 수 있는 것. 자, 근데 이것이 직선 얘랑은 평행하다. 평행 조건은 당연히 또 뭐야? 자,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은데 c-분의 c만 달라야 된다. y 절편만 달라야 평행하다라는 게 있었어. 맞지? 그럼 얘도 한다면 어떻게 하지? 1분의 1과 a가 2니까 2 구했지. 2분의 3 빼기 b는 같대. 1분의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 맞지? 그러면 대각선 곱하면 같으니까 2는 3 빼기 b와 같다. 그럼 b는 당연히 뭐가 된다? 1이 된다. 할 수 있지? 그래서 2에서 1을 빼니까 답은 1이 됩니다. 이거는 너희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수직 조건, 평행 조건을 외웠다면 답지도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세 직선을 이루는데 이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된대. 삼각형이 되면 안 된대. 또 했지.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은 뭐가 있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그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혹은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평행하지 아니 삼각형이 안 돼. 자, 그럼 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얘 둘이 평행하다는 조건이야.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더하기 5와 또 ax 2y 더하기 1이 얘 둘이 평행하고 혹은 또 x 빼기 y 빼기 3과 ax 더하기 2y 더하기 1이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돼. 얘는 어차피 평행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 이 삼각형에다 얘 직선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 구해보자. a분의 마이너스 3과 2분의 4가 같아야 돼.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또 얘 보자. a분의 1과 2분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지막은 뭐야? 이걸 하는 거야.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과 얘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라. 이거 교점은 7,4가 될 거거든. 이거 연립해서 너네가 교점 구해요. 얘 둘이 연립해서 x, y 교점 구하고 7,4가 나오는데, 이 점이 이 직선을 지나도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된다. 7a 2, 4, 8이지. 0 7a는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7분의 9가 된다. 답은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거야. 이 중단원 점검 문제는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앞에 된다면 중단원 점검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14번 본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 이건 그냥 뭐야? K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전개를 하고, 전개하면 3kx x 3ky 마이너스 2y 3은 0 k 하면 3x 3y 그치? 그 다음에 k 아닌 거는 x 빼기 2y 더하기 3은 0. 자, k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 지나면 k 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3x 더하기 3y도 반드시 0이 되고 x 빼기 2y 더하기 3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얘 둘이를 뭐 해야 돼? 연립해서 구하면 끝이야. 안 해줘도 되는데, 그쵸? 교점은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답은 마이너스 1,1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 15번 볼게요. 15번은 이 직선의 수직한데, 자, 수직하면 수직 조건 뭐였어? 기울기와 또 다른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 얘 기울기는 이 y는 x 더하기 6이고 2분의 1x 더하기 3이니까 수직하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곱해서.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분의 1이라면 수직하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m. 그때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수직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요. y절편 모르니까 k로 둘게. 자, 근데 이 직선과 일정 1,2 사이의 거리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x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면 2x 더하기 y 빼기 k는 0이야. 이 직선과 1,2 사이 거리가 몇이다? 얘가 지금 보니까 2루트 5다. 자, 그럼 당연히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돼. 그치?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잠깐 이건 올려놓을게. 옆에다가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하면, 잠깐 미안, 다른 데로 해야겠다. 이렇게 넣을게. 해볼게요. 자, 루트 알지? 2제곱 더하기 1제곱분의 절대값 씌우고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k 절대값 씌운 게 2루트 5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
4-k 절대값은 얘 곱해 루트 5죠. 그럼 10이 되네. 그럼 4 빼기 k는 풀마 10이 되니까 k 값은 두 개가 나오겠다. 뭐가 나와? k 값은 14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정확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직선 두 개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하나, 또 마이너스 2x 더하기 14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직선과 수직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울기 하나 하고 y 절편, 그 다음에 점 1,2, 이 직선 있지? 이 직선과 1,2 사이 거리가 2루트 5다 라는 것 쓴 거야. 2루트 5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네, 됐고요. 자, 172쪽 그 원의 방정식 기본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이걸 할 때 먼저 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원이란 평면에서 한 정점, 정해진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한 것? 모아놓은 것, 그 자취들을 이어봤더니 그게 원의 모양이 나온 거야. 그거를 원의 원이라 하고, 정점을 원의 중심,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그래.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가지고 갈게. 중심 1,2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3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x점, y점 일정 거리에 있는 점들은 몰라.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모르지. 하지만 그 거리는 다 3이야. 자, 그러면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야? 자, 거리 구하는 공식 해볼까?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여기 거리는 x에서 1을 빼고 여기 거리는 y에서 1을 빼지. 그러면 x 빼기 1 제곱 더하기 y 빼기 2 제곱은 반지름 내가 3이라고 3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근데 이 x, y라는 점들을 모아보면, 자취들을 모아보면 어디든 다 거리가 3이기 때문에 그쵸? 이 점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원이 나온다고. 결국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는데 이 x랑 y는 미지의 점이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뭐 여기가 뭐 5,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점은 모른다. 미지의 점과 정점의 거리가 3인, 정점 중심 일정 거리가 3인 그 반지름이라고 하지.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왜? 자취들을 모으면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 중심은 a, b, 얘가 0이 되려면 1이고 2지, 중심은 1,2, 반지름은 3, 그렇게 나타내 준 게 이게 표준형이라고 그래. 이걸 계속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한 거다 생각하고 이 정점과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 이 말을 잘 기억해둬. 볼게. 처음엔 그림으로 그려줄 거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다 는 점이 x점, y점이 있다고 해봐.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x 빼기 0 제곱 y 빼기 0 제곱은 1제곱이라는 거 하지. 근데 xy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 그 점들을 모아보면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도 xy 중심은 0,0. 그래서 정확한 답은 x제곱 y제곱은 1이다 라는 게 답이 됩니다. 또 해줄게. 2번 봐봐. 중심이 2,3이래. 2,3이 되고 반지름이 3이래. 한 반지름이 이 정도 갈까?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여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 모르니까 x, y라고 두고 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 x 빼기 2 제곱 더하기
y 빼기 3제곱은 3제곱. 결국 너희가 앞에서 했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있지? 좌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거 이용한 건데, 다시 일정한 점 정점은 정해졌지만 이 점은 미지의 점이다. 여기가 x, y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x 빼기 2제곱 y 빼기 3제곱은 3이다. 점들을 모아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무슨 방정식이라고 한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원방. 자,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가 됐으면 3번 정도는 이제 한번 하면 x 더하기 3제곱 플러스 y 빼기 5제곱은 2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아. 근데 머릿속에 훈련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3, 한 5가 이 정도 가고, 반지름이 2인데 2가 되는데 여기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구나. 그래서 이게 점들이 모여서 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됐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기. 나머진 너희가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고, 2번에 1번 어떻게 해석이 돼? 하나는 그림 그려줄게. x 빼기 0이니까 중심이 하나는 0이고 1이네. 대신 반지름이 몇이야? 4라고 하면 안 돼요. 2가 되고 x, y가 되고 0,1인데 여기 거리 구하는 공식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제곱 2제곱이지? 똑같지? 그래서 정점 중심은 뭐다? 0,1이고 반지름은 당연히 뭐다? 2고 이렇게 할 수 있다. 2번에 2번 중심은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은 4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이건 간단한 원리니까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원의 뜻과 정점이라는 말,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썼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리고 점들을 모으면 자취들을 모으면 원이 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173쪽 봐봐. 중심이 원점이고 4,3을 지나는 원인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은 말 그대로 0,0인데 4,3을 지나는 원이래. 그러니까 미지의 점이 xy인데 그 중에 xy가 4,3을 짓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방은 중심이 0,0이고 4,3이라는 건 미지의 점 몰라. 그래서 여기가 원래 xy라는 점과 0,0과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해야 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걸 하는데, 이 4,3 이 원방 중에 xy 미지수한 점이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많잖아. 그 중에 4,3을 얘가 지났다는 뜻이야.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 16 굳이 3제곱이니까 굳이 그게 r제곱이야. r은 5라는 뜻이지.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야. 처음에 생소하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줘.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우는 거야? 반지름까지 구했으면 원방 자체는 미지의 점 x, y를 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제곱 25다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중심이 원점이다 라고 하면 쓰고, 반지름은 모른다. 근데 원방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 미지의 점 x, y 중에 하나가 이 4,3을 지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2번 봐봐. 중심이 마이너스 2,2고 중심이 마이너스 2,2고 1,4를 지나는 그 원이래. 그럼 여기에서 1,4를 지나는 원이면 한 이 정도 원이 형태가 될 거야. 그치? 되는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되는데
중심이 한 이 정도 하고 좀만 더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점 중에 하나가 반지름 모르는데 1,4 xy 중에 xy 여기도 있고 많죠. 그럼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 그려줄까? 이 정도 있다고 치자. 이 반지름 여기도 똑같잖아, 반지름. 근데 여기 점 모르는데 xy야. 그럼 이것에 대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운다? x 더하기 2제곱 y 마이너스 2제곱은 r제곱인데, 그치? 여기에서 x에서 마이너스 2 빼고 y에서 2를 뺀 거 제곱이고 반지름 r제곱인데, 그 중에 미지의 점 xy가 어디 점을 지난다? 1,4를 지난다 라는 뜻이야. 1을 대입하면 3제곱, 4를 대입하면 2제곱이 r제곱, r제곱은 13이 되지. 물론 반지름 루트 13인데 이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쓰고 똑같아. 왜냐면 중심은 마이너스 2, 지나니까. 반지름 루트 13인데 루트 13 제곱하면 13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응용 문제인데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게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 왜 거듭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중심이 있다, 이 xy 미지 점 중에 하나 1,4가 지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너희가 원의 방정식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5번 하나 더 해줄까? 자, 중심이 5,0이고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이다. 자, 봐봐. 중심이 5,0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지난다고 합시다. 이제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 정도 있다고 하자.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이면 이런 식이 될 거야. 이런 식 원이 있다는 뜻이네. 그럼 반지름은 근데 알아 몰라? 몰라. 자, 근데 그 xy 미지의 점 중에 하나가 3, 마이너스 1을 지났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라고. 이거 여기도 반지름 말이 똑같아. 원방 어떻게 만들어? x 빼기 5 제곱 더하기 y 빼기 0 제곱은 r 제곱이다 하는데, 그 중에 xy가 지나는 점이 3과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이야. 그럼 3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제곱 1제곱은 r제곱, r제곱은 5고 물론 반지름은 몇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루트 5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루트 5구나. 자, 원방은 어떻게 세워? x 빼기 5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제곱은 5니까 5구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답니다. 거듭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줬으면 너희가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이미지화한 다음에 이게 완전히 이해되면 그때부터 식 세우는 거 습관 들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1번 보세요.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 좌표로 안 하고 A라는 점이 3,2가 있고 B라는 점이 5, 마이너스 6인데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고 이렇게 원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치? 이렇게 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생각해봐. 여기 중심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 중점이겠지. 그치? 그럼 중심은 바로 나와. 뭐야? 2분의 3과 5 더하고 2분의 2와 마이너스 6을 더하면 중심은 4,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와. 맞아?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 반지름은 지금 얘 거리 AB 거리 구하고 나누기 해도 되고 여기 중점 나왔으니까 얘에서 얘 거리 구해도 되고. 자, 얘 두 점 사이 거리로 할까? AB 거리는 어떻게 구해? 여기 있다. AB 거리 구하는 거지.
5에서 3 빼고 제곱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빼서 제곱 2분의 1. 그래서 지금 얘가 계산하면 4 64인데 루트 68은 2 루트 17 나와서 거기 2분의 1 한 번 더.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 루트 17. 그럼 반지름에 대한 걸 제곱하니까 17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응용 문제야. 2번 하나 봐봐. 마이너스 4,2를 지나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데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고 원이 되는구나. 원이 되는구나. 그치? 원이 된다. 됐죠? 원이 된다. 이렇게 되네. 그럼 당연히 뭘 구해줘? 중심 구하고, 중심은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더하고, 이게 중심이네.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3,1이 되고, A, B의 선분 거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뺀 거 제곱 더하기 0에서 2 뺀 거 제곱에 루트 씌운 다음에 2분의 1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4 더하기 4 루트 8. 루트 8은 2루트 2지? 곱하기 2분의 1이면 반지름은 루트 2구나 라는 게 나오네. 그쵸?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원방은 끝났다. 중심 나왔고 반지름 나오면 미지의 점 어떤 건지 모르니까 x 반지름이 빼기 3이니까 더하기 3제곱 반지름 1이니까 y 빼기 1제곱은 루트 2 제곱하니까 이구나. 그렇게. 이것도 한 번쯤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지름이다라는 건 중심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은 AB 거리의 절반이다 생각해서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장 174쪽 볼게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 처음 할 땐 표준형이 있어. 이게 일반형이야.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꼴 미지수. 어떤 이게 이제 미지수 두 개 xy가 있고 abc라는 걸 구해주면 돼.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자, 하면서 얘기해 볼게. 원의 방정식, 이게 일반형이라고 그래. 이건 표준형이라고 그래. 얘를 표준형. 그 표준형을 구할 거야, 너희가. 그러면 봐봐. 얘랑 얘를 하기 위해서 더하기를 했고, 얘 하기 위해서 더하기 구했으면 빼기 9, 그쵸? 1은 했으니까 여기 더하기 9 썼고, 여기 더하기 여기 썼고, 더하기 9 썼으면 빼기 9 써줘야 되지? 빼기 9 넘어가면 9가 되지.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더하기 9는 9 그냥 그대로 쓴 거야. 해석해봐. 중심은 얘는 뭐였다?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은 3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또 형상을 해봐. 해볼게. 이거 2번 봐봐. x제곱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빼기 4는 0. 얘만 있었는데 완전제곱식 하기 위해 4가 필요하지? 없던 걸 썼으니까 빼기 4 공평하게 써줬고 완전제곱식은 얘 쓰고 빼기 4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고. 자, 그럼 끝났지. 중심은 뭐야? 0, 마이너스 2. 그치? 반지름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3번 또 해볼까? 자, 얘는 표준형, 얘는 일반형. 3번은 x제곱 빼기 4x y제곱 빼기 16 우선 그대로 쓸게.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4 y제곱 빼기 16은 0. x 그 다음에 빼기 2제곱 더하기 y제곱 얘 둘이 하면 빼기 20이지? 넘어가면 20. 자, 중심은 뭐가 된다? 2,0. 반지름 뭐가 된다? 루트 20이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지? 얘 둘이 해서 완전 제곱식, 둘이 해서 완전 제곱식 해서 29 넘겨서 이제 나타내줘서 중심도 쓰고 반지름까지 너희들 써봐. 그냥 표준형만 만들지 말고. 6번 봐봐. 나왔네. 얘를 뭐 정리해서 이게 나왔어. 그럼 얘는 중심은 6,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4는 2제곱이니까 이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3번 하나를 줄게. x제곱 빼기 10x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7은 한번 쓰고 자리 바꿔서 한번 썼어. 완전 제곱식은 10x 반 나누면 5지. 5제곱하면 빼기 25 더하기 25. 얘도 플러스 1 빼기 17은 그대로 쓸게. 자, 완전 제곱식은 얘 필요하고 얘만 필요해. 그럼 마이너스 26과 17을 계산하면 26에 17 빼면 마이너스 9가 되면 됩니다. 쓰면 얘 썼고요.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y 빼기 1 제곱은 얘 끝난 거죠. 남는 건 얘랑 얘인데 다시 말하지만 계산한 마이너스 9 넘어가면 9가 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한다고? 자, 중심은 5,1을 지나고 반지름은 3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결국 원의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 꼴로 고치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 됐죠? 마지막 175쪽 7번. 원이 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건 다 표준형 만들어야 돼. 얘를 표준형 만들었고 얘도 표준형 만들어서 넘겼어. 반지름, 원이라는 건 반지름의 최소 조금이라도 있어야 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래서 16보다 작다. 간단하지? 또 해볼까? 2번 하나만 해볼게. 자, x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3제곱 y 더하기 2제곱 k랑 더하기 5 넘기고 여기는 9와 4를 쓴다. 여기 완전 제곱식 하기 위해서 더하기 9 했으면 우변에도 더하기 9하고 여기에 4를 했으면 여기도 더하기 4를 한다.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9에서 5 빼고 8이죠. 더하기 8.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k는 8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그래. 그 다음 8번 봐봐. 여기부터는 일반형이 있지. 그럼 이거 a라는 값, b라는 값, c라는 값만 구해주면 돼. 일반형에서 대입해서 0,0 지나 다 대입해봐. c 0이죠? 마이너스 1,1을 다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도 다 대입하는 거야. 둘이가 나왔어. 연립해서 구하는 거야. 금방 나오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 해볼게. 이거를 보고 너네가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방의 일반형이 있구나. 0,0을 대입할 거야. 그럼 c는 0이 나와. 그 다음 3,5를 대입할 거야. 이렇게 5,3 대입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를 연립해서 너네가 구해주면 돼. 구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 b 값은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원의 방정식 먼저 일반형 써라 그러면 8x 2y는 0 이게 끝이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만들고 각각의 좌표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 이게 끝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여러분한테 또 다른 원의 방정식 설명하고 할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